이방카 트럼프 백악관 고문이 아버지 트럼프의 이민 정책을 비난하고 나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뉴욕주 상원 11선거구 민주당 예비선거를 앞두고 토니 아벨라 현 의원이 존 리우 전 뉴욕시 감사원장에 대해 연일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국경을 넘다 체포돼 부모와 격리된 아동보호시설에서 한 남성이 격리된 소녀를 성추행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기존 오바마 케어 플랜에서 의무화한 혜택이 줄어드는 대신 싼 보험료로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새 플랜을 발표했습니다. 뉴저지주에서 주택 모기지 부담에 시달리는 주민들을 위해 매년 최대 $1,000의 세액 공제를 추진합니다. SBI융자 전문은행 뉴밀레니엄뱅크가 홈모기지 융자를 시작했습니다. 신속한 진행과 간단한 서류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앞당겨 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3일 KBTV 뉴스9 김아라입니다. 이방카 트럼프 백악관 고문이 아버지 트럼프의 이민 정책을 비난하고 나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보도에 양준하 기자입니다. 트럼프의 딸이면서 백악관 보좌관으로 일하고 있는 이방카 트럼프가 언론인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은 아버지의 반이민 정책 중 하나인 가족 분리 정책은 최악의 정책으로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Yes, that was a low point for me as well. I feel very strongly about that, and I am very vehemently against family separation. I am a daughter of an immigrant. My mother grew up in communist Czech Republic. 이방카는 최근 국경선에서 미입국한 가족들의 자녀와 부모를 분리 수용함으로 여론이 악화된 점을 의식한 듯 아버지와 다른 입장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인터뷰에서 이방카는 언론은 국민의 적이라고 한 트럼프의 최근 발언과 관련해서도 언론은 국민의 적이 아니라고 아버지 트럼프와는 반대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 스캔들의 수사가 자신에게 계속 좁혀져 오면서 특히 자신의 업적에 대한 뉴스는 없고 가짜 뉴스가 판치고 있다면서 언론에 대해 심기가 매우 불편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한국의 민족화의 협력 범국민협의회가 역사적 4.27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를 촉구하기 위해 범국민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보도에 양준하 기자입니다. 이번 범국민 서명운동에는 민화협 뉴욕 협의회도 3일 오후 뉴저지주 팰리세이즈 파크에 있는 한 레스토랑에서 임시 총회를 열고 적극 동참하기로 결의했습니다. 100만인 서명운동을 하기 위해서 모이고 결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해외 동포 여러분들께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셔가지고 도와주셔서 좋은 성과를 거두고 한국민화협은 판문점 선언이 국회 비준 동의를 통해 법적으로 완결성을 갖도록 한다는 취지로 지난 12일부터 100만인 서명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뉴욕 민화협은 이날 총회에서 뉴욕 뉴저지 한인사회에서 이 서명운동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뉴욕 민화협 상임의장인 박면수 씨를 범국민 서명운동 추진위원장으로 추대했습니다. 국회 비준 동의, 이 문제가 좀 한국에서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대두된 것 같아요. 이것을 불을 우리 뉴욕에서 먼저 붙이면 좋겠다,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나서게 된 겁니다. 자세한 서명 방법은 민화협 웹사이트 www.kcrc.or.kr에 실려 있습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뉴욕주 상원 11선거구 민주당 예비선거를 앞두고 토니 아벨라 현 의원이 도전에 나선 존 리우 전 뉴욕시 감사원장에 대해 연일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존 리우 후보가 뉴욕시 특목고 입학시험과 관련해 지원안을 변경한 기록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일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토니 아벨라 뉴욕주 상원의원은 지난 27일 존 리우 후보가 선거자금법을 위반했다며 조사를 요구한 데 이어
이번에는 존 리 후보가 특목고 입학시험과 관련한 지원안을 변경한 기록을 가지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아벨라 의원 측 주장에 따르면 존 리 후보가 뉴욕시 감사원장에 재임하던 시절과 시장 후보로 있던 당시 특목고 입학시험에 대한 지원안을 변경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뉴욕시 감사원장을 역임하고 뉴욕시장 후보이기도 했던 존 리 후보가 허핑턴 포스트의 SHSAT에 대한 전미 유색인종 발전협회 소송과 관련한 성명서 작성을 포함해 SHSAT 입학 기준을 변경하기 위한 캠페인을 주도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지난 31일 뉴욕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던 토니 아벨라 의원은 뉴욕시의 공립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재능 있는 많은 학생들을 키우기 위해 뉴욕시 공립학교 영재반 확대 법안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일강입니다. 국경을 넘다 체포돼 부모와 격리된 아동보호시설에서 한 남성이 격리된 소녀를 성추행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보도에 양준하 기자입니다. 뉴욕 포스트에 따르면 애리조나주 피닉스에 있는 아동보호시설인 사우스웨스트 키의 직원 페르난도 마가즈 네그레테는 지난달 27일 밤에 수용된 14세 소녀의 침실에 들어가 입을 맞추고 애무하다 소녀의 룸메이트에게 들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시설은 지난 6월 28일 트럼프 대통령 부인 멜라니아 여사가 직접 방문한 곳이기도 합니다. 경찰에 따르면 침실 내부가 촬영된 영상은 없지만 네그레타가 그날 밤 여러 차례 소녀의 침실을 들락거리는 모습이 감시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한편 뉴욕시는 남부 국경 지역 일대에 수감된 이민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시정부 소속 변호사들과 사회복지사들을 파견합니다. 빌 드볼라지오 시장은 트럼프 행정부가 폭력을 피해 피난온 이민자 가족의 기본 인권을 반복적으로 침해하고 있다며 이 같은 결정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변호사들은 격리 수용된 가족이 재결합하는 과정과 난민 신청 절차에 있어 필요한 법률적인 도움을 줄 예정입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지난 8월 1일부터 뉴욕시에서는 마리화나 소지와 흡연에 대한 체포를 중단했습니다. 이번에는 지하철 무임승차에 대한 형사체포도 중단했습니다. 김일강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시경은 지하철 무임승차로 인한 형사체포를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지하철 무임승차를 하다 적발돼도 체포 대신 소환장을 발부받게 됩니다. 기존의 규정은 다른 범죄로 발부된 영장이 유효한 상태에서 무임승차로 적발될 경우 체포와 함께 형사기소 처리됐습니다. 뉴욕 시내에서는 한 해 평균 7만 5천여 명이 지하철 무임승차로 적발됩니다. 이 중 5만 5천 명은 법정 출두 소환장을 받고 신분증을 제시하지 못하거나 총기 소지 등 다른 범죄에 연루된 약 2만여 명은 경찰에 형사체포돼 처벌을 받은 바 있습니다. 시경당국은 경범죄를 저질렀다 해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어 전과 기록이 남지 않게 되고 경찰은 보다 심각한 범죄 예방과 수사에 인력을 집중할 수 있게 된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일각에서는 무임승차 체포 중단이 요금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시경 당국은 경우에 따라 무임승차는 여전히 체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집행유예나 가석방 중이거나 일부 중범죄에 대한 영장이 발급된 경우에는 예외라고 전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일강입니다. 캘리포니아 북부에서는 산불 피해로 주민들이 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보도에 양준하 기자입니다. 캘리포니아주 역사상 6번째 파괴적인 화재로 기록되면서 아직도 불길이 다 잡히지 않은 가운데 일부 주민들이 참혹한 현장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완전히 소실이 된 집은 타다 남은 잿더미로 변해 돌아온 주민들은 망연자실하고 있습니다. Well, it's nothing that can be rebuilt. So we're going to have to get on with it and during the appropriate time rebuild the house. We're just happy that we didn't have a loss of life. These things can always be worse. And so we're planning on moving on. 지금까지의 북캘리포니아의 화재는 6명의 사망자와 1,500여 채의 가옥과 건물의 소실을 가져왔습니다. 일주일이 훌쩍 넘은 현재 불길은 완전히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도 플로리다처럼 먼 곳에서부터 온 소방대원들을 포함 13,000명 이상의 소방대원들이 불길을 잡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기존 오바마 케어 플랜에서 의무화한 혜택이 줄어드는 대신 싼 보험료로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새 플랜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현재 비싼 보험료를 내고 있지만 보험료를 낮출 수 있다면 대거 이탈할 건강한 젊은 소비자들이 많아 큰 혼선이 예상됩니다. 2016년 4분기에 개인 기준으로 정부 보조 없는 오바마 케어 플랜은 평균 월 보험료가 393달러인데 단기 보험 플랜의 월 보험료는 평균 124달러입니다. 한편 민주당에서는 이 플랜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들을 건강보험 시장에서 이탈시켜 질병에 걸릴 확률이 높거나 기존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보험료가 급격히 오르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또한 새 플랜에 가입했다가 암이라도 걸리면 천문학적인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아예 치료를 포기하는 사태가 속출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는 2020년부터 영주권자들을 포함한 한국 국적자가 투자 목적으로 한화 2억 원 이상의 미국 내 부동산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10배 강화된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한국 정부는 그동안 취득, 임대 시에만 부과하던 해외 부동산 신고 의무를 처분 단계까지 확대합니다. 신고 기준을 2억 원 이상으로 해외 부동산을 매입한 뒤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는 현재 취득가액의 1%에서 10%로 10배 상향됐으며 해외 부동산을 매매한 뒤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도 처분가액의 10%가 과태료로 부과됩니다. 과태료 한도는 최고 1억 원이며 해외 직접 투자에 대한 과태료도 인상됩니다. 해외 금융계좌의 경우 한국 국적자뿐 아니라 거주자가 소유한 5억 원 이상의 해외 금융 계좌 정보도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범위가 확대됩니다. 뉴저지주에서 주택모기지 부담에 시달리는 주민들을 위해 매년 최대 $1,000의 세액공제를 추진합니다. 토니 싱글턴 주 상원의원은 주택모기지를 내고 있는 주민들이 융자를 보다 빨리 상환할 수 있도록 매년 최대 $1,000의 텍스 크레딧 제공을 하는 법안을 상정한 것입니다. 이 법안은 연방정부의 세제 개편으로 인해 지방세 공제 한도가 $10,000로 제한되면서 뉴저지 주민들의 세금 부담을 낮춰야 한다는 취지로 추진되는 것입니다. 법안에 따르면 싱글일 경우는 연소득 $12만 5천, 부부는 연소득 $25만 이하면 수혜 대상입니다. 모기지 조기 상환의 50%를 주 소득세에서 공제 혜택을 주는데 최대 $1,000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 같은 텍스 크레딧은 최대 10년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기지 상환을 위한 세제 혜택이 현실화될 경우 주정부 예산 부담이 얼마나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뉴저지 이지패스에 숨은 수수료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이지패스 사용자들은 등록 후 첫 6개월간은 매달 무료로 이지패스 청구서를 받지만 그 후에는 청구서를 받을 때 회당 수수료 $1를 내야 합니다. 이에 사전에 제대로 고지되지 않은 수수료로 영리를 취한다며 사용자들의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이지패스 측은 첫 6개월 후에는 청구서를 60일에 1회 받는 것으로 설정하면 발송 수수료가 없다고 해명했으나 많은 사용자들이 청구서의 세부 내역을 확인하지 않아 모르는 사이 수수료를 계속 납부하게 된다며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지패스는 사용자들이 단돈 50센트만 미납해도 회당 $50씩 청구하는데 이는 기존 통행료보다 큰 액수의 미납벌금을 징수하지 못하게 하는 뉴저지 주법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이에 사용자들은 집단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8월 3일 사건과 사고입니다. 필라델피아의 포트 리치몬드 지역의 한 가정집에서 2살 남자아이가 사나운 투견으로 알려진 핏불에 물려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경찰들은 현장에 도착해 아이가 여러 마리의 핏불로부터 공격받는 것을 보고 개들에게 총격을 가해 한 마리는 죽고 다른 2마리는 총상을 입었습니다. 당시 아이 외에도 다른 가족 3명도 같이 있었지만 부상은 입지 않았습니다. 경찰에 의하면 이 집안에는 5마리의 개들이 있었고 현재 사건의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목요일 브루클린에서 한 흑인 남성인 비번 경찰의 총격으로 사망한 사건을 두고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데일리 뉴스에 따르면 흑인 남성에게 총격을 가한 경찰은 리차드 블레이크입니다. 블레이크는 사건 직후 이스트 뉴욕의 레보니 애비뉴 선상에서 흑인 남성이 자신을 덮치면서 금품을 빼앗으려 하는 바람에 총격을 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한 익명의 제보자는 언론사에 흑인 남성은 도둑질을 하지 않았으며 사건 당시 두 사람은 길거리에서 심하게 다투고 있었다고 제보해 총격 원인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협회 간부는 희생자는 갱단의 일원이며 경찰을 죽일 것이라고 협박했다며 총격이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퀸즈 지역에서 자전거, 오토바이 도둑이 활개치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월요일 오후 2명의 남성이 베이사이드 15번가 근처 주택 앞에 세워둔 오토바이를 훔쳐 달아났습니다. 이들은 오토바이를 미니밴에 싣고 달아났으며 이 모습은 감시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훔친 오토바이는 2016년형 BMW로 경찰은 목격자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가 과거 백인들을 향해 인종차별적인 글을 소셜 네트워크에 올린 30대 한인 여기자를 채용한 사실이 알려지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에 대해 기자의 과거 발언이 잘못됐지만 현재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며 채용을 취소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으며 한인 여기자도 자신의 과거 발언에 사과했습니다. 시민참여센터의 인턴 학생들은 뉴저지 팰리세이드 파크 시장 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앤소니 윌리 샌보그너 후보가 인종차별 글을 게재한 것과 관련 지역 정치인들에게 인종차별을 반대하는 내용의 서한을 발송했습니다. 서한에는 인종혐오에 근거한 선거운동을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뉴욕시 페리 2개 노선이 운항을 시작합니다. 우선 브롱스와 맨해튼 월스트리트로 가는 노선이 오는 15일부터 운행에 들어가고 맨해튼 월스트리트와 퀸즈 롱아일랜드 시티를 연결하는 노선도 29일부터 운항에 들어갑니다. 퀸즈 한인회와 미 동부 충청도 향후회가 2018 서산시 콩나무 미동부 체험단 환영식을 열었습니다. 서산시 초등학생 5명과 인솔교사 2명으로 이루어져 있는 체험단은 9일까지 뉴욕 지역의 주요 관광 명소 등을 탐방합니다. 계속해서 커뮤니티 브리핑이 이어집니다. 종교계 스펙트럼 첫 번째 소식입니다. 북미주 원주민 선교 후원을 위한 추매 향연이 4일 오후 6시 30분 뉴저지주 레오니아에 있는 프라미스 교회에서 펼쳐집니다. 정태희 한국무용원이 주최하는 이번 공연은 60대에서 80대의 한국 고전무용을 배우고 익힌 시니어들이 출연해 아름다운 율동을 선보입니다. 공연 수익금은 북미주 인디언 대상 선교 활동 기금으로 쓰여집니다. 정태희 무용단 관계자는 60대 이상 시니어들이 추매 향연을 펼치는 것은 처음이라며 원주민 선교를 위한 뜻깊은 행사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인연합 감리교회 평화위원회가 주최한 한반도 평화축제가 지난 26일에서 28일 워싱턴 DC에 있는 파운드리 연합 감리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축제 참가자들은 분단된 조국의 평화와 화해, 통일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뉴욕 초대교회는 지난 8일부터 14일까지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단기 선교를 진행했습니다. 또 여름 성경학교에 참석한 100여 명의 어린이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국제도시 선교회가 매년 개최하는 미국 재부흥 운동 및 뉴욕 미동부 성시화 운동이 지난 23일에서 30일 맨해튼에서 열렸습니다. 올해로 6년째를 맞는 이 운동은 세상적인 도시를 복음화하자는 운동입니다. 이어지는 순서 환율과 증시입니다. 이어서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홀리네임 병원이 연방정부의 2017년 병원평가에서 5스타 최우수 병원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뉴저지 버겐 카운티 유일의 5스타 최우수 병원 홀리네임 병원이 날씨를 알려드립니다.
건강한 가정, 행복한 한인사회를 위해 함께합니다. 한국인을 아는 병원, 실력 있는 병원, 홀리네임 병원. KBTV 오늘의 날씨는 홀리네임 병원에서 제공합니다. 이상으로 8월 3일 KBTV 뉴스9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KBTV 뉴스9과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